2019년 7월 9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 7월 8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가 2064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이 커지기도 하고, 시장을 봤을 때 전부 다 거의 시퍼런 바다 색깔을 보였던 증시였다 보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힘들어했고, 아이고, 내가 진작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하셨을 거고, 정말 힘들었던, 오랜만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할 정도로 힘들었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7월 초에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7월 초에 증권사들이 7월달 썸머 랠리를 전망하자 미쓰리가 7월 말에 미쓰리가 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 당신들이 얘기했던 썸머 랠리란 이런 거였습니까? 라는 방송을 전해드리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7월 3일 날 2100포인트가 이탈되었을 때 7월 4일 방송에서 2100포인트를 다시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2019년 7월 3일 날 보여줬던 2100포인트의 이탈된 모습은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부터 10가지의 재료가 있다면 그중에 9개는 상당히 안 좋은 악재들이고 좋게 포장해서 하나 정도가 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항상 비슷한 비율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이 하락하면 더욱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시장은 더욱더 악재 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되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 즉 리스크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전망하기 위해서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모습만 보여주죠. 근데 제가 앞서 방송에서 지금 시장에서 10개 중에 9개 중에 나쁜 게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제가 미쓰리가 왜 항상 시장에는 비슷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비율이 바뀌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시장이 진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성적으로는 뭔가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지금 매일매일 뉴욕 주식시장을 훑어보고 있고 매일매일 글로벌 이슈를 체크하고 있지만 가끔씩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쓰리가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자, 제가 작년에 올 초부터 계속 미국의 금리 인하 카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고 그게 이제 경제 지표에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가시화가 되면 그들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것이고 금리 인하 카드로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금리 인하가 주가를 다시 상승시키고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의 어떤 모습이 2008년도의 제 모습 같다니까요.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미쓰리는 왜 지가 금리 인하 한다고 전망해놓고 그걸 맞춰놓고 왜 금리 인하를 좋게 보지 않느냐? 시장이 아직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저점을 우리는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그냥 그러려니 가난이 그냥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사는 분들은 그만큼 소박하게 살죠.
소박하게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나보다 더 안 된 사람들,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로또 당첨된 분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 분들이고, 돈이 없다가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오히려 로또 당첨자, 1등 당첨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못 살던 사람이 뭐 어찌어찌해서 잘 살게 됐다. 자, 그랬을 때 다시 못 살게 되는 거, 예, 싫죠?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드라마에서 그 주진모 배우가 화장실에서 이제 손 닦으면서 하는 유명한 그 대사가 있죠. 그래, 뭐, 나 다시 뭐 발렌타인 술 계속 먹고 싶다. 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내가 비싼 거 좋은 거를 그냥 모르고 사는,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거기서 거기 이렇게 아기자기 살지만, 내가 어느 순간 돈이 생겨서 좋은 거를 맛보게 되고, 예,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까지 올라온 상태에서는 다시 내가 저 밑으로 가난해지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망이 샘솟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빼들기도 하고, 예,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기질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없다가 잘 산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바뀌면,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면 지금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리 인하는 예상했지만 금리 인하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지금 그 유동성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저 밑바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 한번 다시 겪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금융시장은요, 다시 2008년도 같은 모습을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어서 그 돈으로 경제를 이렇게 받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화가 진행되는데, 어떤 의술의 방법을 빌어서 뭐 얼굴에 보톡스도 맞고, 그래서 주름은 예방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머리가 빠지기도 했을 때 머리도 다시 돈 있으면 심기도 하고, 예. 그러나 그거는 어찌 보면 노화를 조금 그 진행상을 연장시킬 뿐이지, 그렇다고 인간이 영원히 피부가 탱탱하게, 머리가 풍성하게, 건강하게 젊은이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거든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무나 큰 유동성이 무너질 것이 걱정스러워서 이거를 또다시, 예, 이제 돈을 쏟아 부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지금 조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그 화재 사건에서 사용하는 단어, 백드라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것처럼 뭐 아마 뭐 다시 뭐 지금 조금 전에 끝난 7월 8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니 우리나라는 뭐 조금 더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또 받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대세의 흐름은 꺾지 못한다라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죠. 예, 그때는 그 카드가 먹힙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그때는 위에서 밑으로 추락한 상태에서 밑에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모든 금융위기라든가 뭐 시스템이 망가진 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단계의 금리를 풀었다면 지금은 위에서 풍요롭고 부유하게 누리던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다시 가난한 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떻게든지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잔인한 결과가 나올지 아십니까? 제가 앞서 그랬죠. 지금 금융시장이 저는 2008년도에 제가 겪은 마치 제가 겪은 게 시뮬레이션 같다고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가 한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사실 저보다 더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하니까, 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 2008년도에 어떤 큰 일을 겪었어요. 예, 진짜 죽으려고 할 정도로 큰 일을 겪었습니다. 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이죠. 지금 10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만약에 2008년도에 제 문제가 빵 터지기 직전에 어느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으면,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거를 유지하고 싶었고, 예,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2008년도에, 야,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던 때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잃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느냐, 무리를 했죠.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예, 언젠간 터집니다. 제가 늘 그러죠. 중국의 금융위기는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까지 버티고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예, 금융위기는, 특히 중국의 금융위기는요,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단지 지금 상황에서 돈다방 미쓰리가 미국 뉴욕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터키, 브라질, 영국, 독일 다 짚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작은 댐의 구멍이 그 댐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댐에 그 가득 고여있는 그 물을 지금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댐을 막아주고 있는 그 댐이 금리 인하든 어떤 경제 정책이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담을 쌓고 있다면 아주 작은 터키의 문제든 브라질의 문제든 영국의 문제든 뭔가의 문제가 구멍이 생기면 그 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 우리 지구 한 바퀴 돌고 옵시다라고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7월 3일 날, 예, 제가 분명히 7월 4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예, 7월 3일 날 2100포인트 이탈은 예, 시작에 불과하다. 예, 어찌 보면 서막이 열린 거다라는 말씀을 예,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미쓰리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단디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계속 지금 체크하잖아요. 당장 새벽에 나온 내용 보면은요, 제가 그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시켰습니다.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시키자 리라화가 장중 한때 달러 대비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뭐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냐면은요, 이번 달 터키의 통화정책회의에서 터키 중앙은행이, 즉 그러니까 부총재가 지금 총재가 된 상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 총재를 경질시키고 부총재를 지금 총재로 올려놨으니 그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려
예, 100bp, 즉 1%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요, 걱정을 하죠. 지금 터키는 자산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한다든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5% 지금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책자들이 100bp, 즉 1% 이상도 인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 댐에서 구멍이 나는 게 지금처럼 터키일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더 버텨서 영국의 브렉시트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박살나서 중국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작은 그 구멍이 이제 금이 점점점 가기 시작하고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그 결국 결과는 가장 지금 엄청난 시스템은 허접한데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움직이고 있는 중국이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쓰리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단디하십시오라고 제공해 드리는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뭐 유럽의 가장인, 유로존의 가장인 독일에 대한 경제도 말씀드리지만 이날 나온 또 슬픈 소식이 있죠. 바로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했고요. 18,000명, 전체 인원의 20% 규모인 18,0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부 청산하기로 했고요. IB 사업 일부는 BNP 파리바가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 운영 사업부 축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투자은행 사업 부분 40% 이상 감축하기로 했고요. 자, 결국 도이체방크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느냐? 20년 동안 도이체방크는 골드만삭스처럼 JP 모건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판을 키운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 되니까 결국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근데 이번 도이체방크가 내놓은 자구책이 글쎄 뭐 이걸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라는 우려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증권사 JP 모건을 꿈꾸고 골드만삭스를 꿈꾸죠. 시티그룹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이즈만 키우고요. 보고서를 보면 멋있어 보이는 영어만 가득하고요. 예. 뭐 이것저것 금융상품 막 그냥 만들어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실이 막 단단해지고 커진 건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한번 모 증권사에서 뭐 대형 투자은행을 꿈꾸고 골드만삭스를 꿈꾸고 그래서 제가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했죠. 대한민국 금융시장, 증권시장은 안 돼요.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골드만삭스처럼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숫자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는요. 인구 대비 증권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권주랑 잘 안 맞습니다. 증권주를 매매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저는 증권주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금융회사는 돈 욕심은 많아요. 돈 욕심도 많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못 줄입니다. 예. 규모가 너무 그러니까 일단 머릿수가 너무 많고요. 그것도 예전에 이 온라인 같은 거 없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매매하고 뭐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주식은 수수료 안 받는 증권사도 생기고 결국 그러면 이제 브로커리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니 DNA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쌈박하게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맞는 그런 금융상품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별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허접하다라고 말씀 자신 있게 드리잖아요. 제가 4군데 증권사 근무해봤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이체방크 지금 크게 내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사 이래 최초로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로 만도, 예.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만도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만도의 복지라든가 그런 만도가 갖고 있는 그런 웬만하더라도 하지 않았던 구조조정을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서막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가보면은요, 몇 달 전에 비어있는 그 가게가 그냥 임대, 문의 해가지고 전화번호만 몇 개 붙어 있지 나가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면 다른 나라는 괜찮냐? 똑같습니다. 예. 제가 올해는 프로들의 장이라고 했죠. 제가 7월 8일 날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바로 모나미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을 모나미. 제가 한때 세력주 매매를 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웃기는 코미디예요. 예. 완전히 작업해서 떼대서 올린 건데, 그냥 일본 제품에 반사 이익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성장성이라는 그런 이슈로 올라가는 차트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전형적인 세력주 매매라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올해 종목 매매는 2017년도 연말쯤에 나도 한번 주식해볼까? 그래서 우량주를 그냥 막 담아서 연말쯤에 조금 수익 난 상태에서 2018년도 하락장을 겪기 시작했던 투자자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적응이 안 되는 주식시장입니다. 앞으로요, 더해져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단디하라는 말씀보다는, 멘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7월 8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다우지수 0.43, 나스닥 0.78, S&P 500 0.48%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나 후퇴 때문에 그렇다. 멸치 똥 씹는 소리고요. 자,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수당 10센트 0.007% 하락해서 1,4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감소했고 달러가 강세여서 금값이 하락했다. 자, 달러 강세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값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국제 유가 WTI 전일 대비 배럴당 15센트 0.3% 상승해서 57.66달러로 마감했고요.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 그리고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에도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자, 이번 주에 오펙과 미국 에너지 정보청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수요 전망 발표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네 기구들이 모두 수요량이 낮아질 거다라고 해서 수요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또 하향 조정할지 우리가 그 지표 나오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터키에 대한 이야기, 도이체방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이야기가 좀 커졌는데요. 2부에서 이날 나왔던 글로벌 이슈 꼼꼼히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탈 잡으시고요. 멘탈 잡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힘드시면 넋두리 하셔도 돼요. 화이팅 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도 괜찮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